이번 시간에는 우리 현행 시스템 파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시스템 파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현재 그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거를 보고 우리가 현행 시스템 파악이라 그래요. 그때 이제 현행 시스템을 파악하는 절차에는 크게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여기 1단계부터 나온 거고요. 이 현행 시스템 파악이라는 게 뭘 얘기하냐면은 어떤 특정 회사에서 이제 요청이 들어왔어요. 자기네 회사에서 이제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하는데 그걸 이제 맡아서 좀 해달래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지금 요구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지금 과거에 사용하던 소프트웨어가 있나 없나 그런 것도 파악해야 되고요. 그 회사에 이제 컴퓨터가 몇 대 있는지, 서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파악을 싹 다 해야 돼요. 파악한 상태에서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도 분석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어떤 기능들이 더 추가가 됐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데이터들은 이제 어떤 종류를 주고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싹 다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스템 개발을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중요한 거죠.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없다. 그러면 서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되겠죠. 모든 회사가 다 서버를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서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또 데이터베이스가 있나 없나 그런 것도 중요하고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 그 곳에 들어있는 그 시스템을 파악하는 거를 보고 우리가 현행 시스템 파악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집 짓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집을 지어달래요. 그래서 자기는 뭐 2층 집으로 해서 통유리로 그렇게 해서 뭐 방은 한 8개로 만들어주고 거실은 어떻게 하고 전부 다 말로만 설명하고 있어요. 말로만 설명하면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접 현장을 직접 가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지금 그곳이 그냥 비어있는 땅인지 아니면은 지금 언덕 같은 그런 동산 같은 것들이 있는지 주변 교통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나서 이제 공사를 시작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전에 미리 가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시스템 파악하는 거 그거예요. 그때 이제 1단계에서 하는 게 시스템 구성도 파악해야 되고요. 시스템 기능도 파악해야 되고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것도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요게 이제 1단계에서 할 건데 구성을 파악한다. 그 얘기는 그 조직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 있죠. 그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그 기간 업무, 그 기간 업무와 이를 지원해주는 지원 업무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기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구성 파악에서는 뭘 한다? 기간 업무랑 그 다음에 지원 업무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그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전부 다 파악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시스템 구성 파악이요. 여기 보면 이제 지원 업무는 말 그대로 지원해주는 업무고, 기간 업무다 그러면 기간 업무는 특정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기간 업무라는 거는 그 회사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를 보고 우리가 기간 업무라고 해요. 그래서 기간 업무, 주요 업무 똑같은 말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하는 게 기능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그런 기능들 있죠. 그런 기능들을 주요 기능이 뭔지, 하부 기능이 뭔지, 세부 기능이 뭔지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계층형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하는 걸 보고 우리가 시스템 기능 파악이라고 해요. 얘는 우리가 좀 알기 쉽게 하려면 뭘 얘기하냐? 만약에 뭐 엑셀이 됐든 뭐 한글이 됐든 파워포인트가 됐든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 위쪽에 메뉴들이 있죠. 위쪽에 쭉쭉 메뉴가 있고 이 메뉴를 내가 선택했을 때 그 하위 메뉴가 있어요. 그 하위 메뉴가 쭉쭉 있고 또 어떤 특정 하위 메뉴를 내가 선택했을 때 또 다른 또 하위 메뉴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주요 기능, 하부 기능, 세부 기능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한다는 거예요. 파악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표시한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싹 다 파악을 해서 어떻게 표현한다? 계층형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하는 게 우리 기능 파악이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인터페이스 파악이라고 나왔습니다. 얘네 이제 시스템 간에 주고받는 그 데이터 형식, 종류, 그리고 프로토콜, 그리고 연계 유형, 주기 이런 것들을 이제 명시하는 걸 보고 인터페이스 파악이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하는 게 구성 파악, 기능 파악, 인터페이스 파악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 하는 게 아키텍처 구성 파악하고요. 소프트웨어 구성 같은 것들 파악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키텍처 구성을 파악한다. 이거는 최상위 수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계층별로 표현해 놓은 그 아키텍처 구성도를 작성하는 걸 보고 우리가 아키텍처 구성 파악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회사에 보면 조직도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시스템이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 어떤 기술 요소들을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직도 형태로 구성도로 이제 그려놓은 거를 보고 우리가 아키텍처 구성도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구성 파악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지 그 제품명,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의 용도, 그리고 라이센스가 있는지 없는지, 라이센스가 있으면 이제 그 적용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라이센스는 몇 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명시하는 게 우리 소프트웨어 구성 파악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 쓰고 있죠?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윈도우 다들 쓰고 있잖아요. 윈도우 10을 대부분 이제 주로 쓰고 있을 텐데 그 윈도우 10 공짜로 깔았어요? 여러분들 불법 다운로드해서 깔았어요? 아니죠. 컴퓨터 살 때 아예 넣어서 주죠. 그때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살 때 그때 윈도우 라이센스까지 여러분들이 비용을 다 지불하고 컴퓨터를 구입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우리 압축하는 프로그램 있죠. 알약 같은 것들, 알집 같은 것들, 그런 프로그램도 그냥 개인적으로 집에서 쓰는 거는 전부 다 무료로 우리가 쓸 수 있지만 상업용으로 그걸 사용하게 되면 그것도 우리가 라이센스 사야 돼요. 라이센스 등록을 해서 우리가 사서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엑셀이 됐든 한글이 됐든 파워포인트가 됐든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은 회사에서 라이센스라는 걸 다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으로 다운받아 쓰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라이센스를 만약에 한 개씩 하게 되면 되게 비싸겠죠. 만약에 한 개 살 때마다 10만 원씩이다. 그럼 우리 회사에 직원들이 100명이 있어요. 그럼 그 라이센스를 100개를 사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개 구매했을 때 좀 싸게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라이센스가 있냐 없냐도 중요하지만 그 라이센스 개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수. 그리고 적용 방식은 1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한 번 구입하면 평생 무료로 그냥 쓸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에서 하는 게 하드웨어 구성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구성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하드웨어다 그러면 하드웨어는 말 그대로 단위 업무에 사용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운영되는 그 서버 있죠. 서버의 이제 주 사양 같은 것들, 서버의 CPU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메모리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하드디스크 용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파악해야 되고요. 서버가 한 대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버의 수량 같은 것도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버 이중화 적용이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그런 여부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우리가 명시를 해놔야 돼요. 여기 보게 되면 서버에 이중화 적용이라고 돼 있는데 서버에 이중화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 서버 컴퓨터를 2대를 구입을 해요. 2대를 구입해서 이 2대에다가 똑같은 데이터를 똑같이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가 이거를 이제 주로 사용하고 이거를 이제 보조로 사용하다가 만약에 주 서버가 고장이 날 수도 있잖아요. 고장이 났다. 그랬을 때 보조 서버가 있기 때문에 이 보조 서버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이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 그게 이제 서버의 이중화요. 그래서 똑같은 서버가 2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구성 파악이다. 그러면은 서버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서버 간의 네트워크 연결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 구성도로 그렇게 이제 작성해서 우리가 네트워크 구성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 시스템 파악 절차에는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하고 그렇게 이제 3단계로 나눠져요. 그래서 얘도 시험 문제 나오기 뻔하죠. 이런 설명을 써놓고 이게 어떤 시스템에 관한 설명이냐, 이거는 어떤 거에 관한 설명이냐, 그렇게도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얘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하고 그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중간에 이제 구멍을 빵 뚫어놓고 이곳에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냐, 구멍 빵 뚫어놓고 이곳에 들어갈 게 뭐냐, 그렇게도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 어떤 거를 파악하는지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제 친구 중에 구기인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구기인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구기인 친구한테 뭔가를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더니 그 친구가 알았어 하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친구 이름이 뭐라고요? 구기인이요. 구기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뭔가 부탁을 하니까 알았어 하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구가 구성, 시스템 구성 파악하는 거, 기가 기능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파악하는 거요. 그리고 여기서 아가 아키텍처 구성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랏 이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소가 소프트웨어 구성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하가 하드웨어 구성 파악하는 거. 내가 네트워크 구성 파악하는 거요. 그래서 구개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뭔가 부탁했더니 알았어 하네. 그렇게 이제 기억 좀 하세요. 구개인 알았어 하네. 구개인 알았어 하네. 해서 요 세 개가 1단계. 그 다음에 알았어. 이게 이제 2단계. 하네. 요게 이제 3단계요. 해서 구개인 알았어 하네. 그렇게 기억하세요.